안녕하세요. 정강무 소설가입니다. 저는 이모작 인생을 살다가 소설을 쓰게 되었고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한 20년 근무하다가 어느 날 뜻한 바는 없었지만 뜻하지 않은 계기로 이제 소설을 쓰게 되어서 지금 십몇 년째 전업 작가로서 이제 일하게 되었고요. 장편과 단편집해서 지금 책을 한 13권째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이야기?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요? 개척기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유토피아 개척기. 저는 자연과학 공부 모임 같은 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연과학 공부 모임에서 또는 유튜브나 책을 읽으면서 꿈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연구를 읽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예지몽,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맞추는 꿈, 그 다음에 자각몽,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자각몽 속에서, 꿈 속에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 내가 그 꿈을 깨달으면 그래 무엇이 좋을까? 인류의 공통적인 소망인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작당하고 꾸며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메모해 두었다가 이제 작품을 이제 시작하는 계기가 됐죠. 아니요, 없고요. 이거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장문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읽어보고 그 모임이 원래 서울에 있었는데 한번 그 카페 지기가 부산에 내려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한 10명이서 강의도 듣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될 수 있다. 자기 경험은 어떻다. 이런 거 이야기도 듣고 그 모임들이 접을 있어요. 저는 원래는 좀 타고 같은 기질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20대, 30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닳고 닳아가지고 세상을 이제 점점 무득지향성으로 바뀌어졌지 않나 그러고 생각을 하고 예술적인 성격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계통을 지향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가지를 못하는 뭐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작품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의외로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자각몽이 뭐야부터 시작해가 꿈이 뭐야? 신경절당할 물질이 도대체 뭐지? 뭐 이런 기초적인 물음을 하면서 인물의 성격, 구성, 스토리 이런 것보다 어떤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간에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좀 맞추고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 좀 인상이 남아요. 가장 큰 걸림돌은 그거죠. 유토피아라고 상징이 되는 그 구성 실체를 뭐로 만들어야 되지 않은 것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데 모든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그 뮤지컬이나 간에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만나야 이제 불꽃이 튀고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게 꿈인데 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지?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짤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놀랬던 게 이 앞에 제사로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유명한 글자 까라모조프가의 행제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꾼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할 법하죠. 알료사,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무엇 때문인지 이제는 굉장히 놀라면서 리자가 계속했다. 꿈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와 똑같은 꿈을 꿀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 이게 리자하고 알료사, 그 까라마조프 행제의 그 막내조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까라마조프 행제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같은 꿈속에서 같은 현장에 모여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하는 것을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라는 말이죠.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어떻게 구성해서 맞출까 하는 그 부분들이 하여튼 고심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설책은 재미있어야 된다는
재미, 흥미 위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작품의 밀도라든지 그런 깊이 예술성이 너무 강하면은 뭐랄까 그게 약간 좀 꼭 해야 될 과제처럼 숙제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이제 독서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재미있고 흥미있게 읽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웹툰을 보든 또는 뭐 애니메이션을 보든 책과 유관한 간접 분야에 인접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활동들은 어느 것이든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설에 많이 탁구하고 자주 만나고 하는 이제 푸른딱 카페는 실존하는 그거요.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도 가보시는가 모르겠어요. 부산역 앞에 가보면 브라운 핸즈 백제 가보셨죠? 가보신 분이 그게 한 100년 된 옛날에 백제병원이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이 모양하고 비슷해요. 지금 입구에 가면 입구가 조금 비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탁자하고 의자가 철제예요. 그다음에 분위기 자체가 거의 불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천정이나 이런 데 보면 대들보라 하는 이런 게 불에 거슬리진 그 자국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카페가 참 좋구나. 그래서 그 타고하고 만나고 타고가 이제 그 운영하고 하는 카페가 이제 그쪽을 모델로 썼고요. 유토피아 공간은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건 그야말로 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흰문과 검은 문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를 두 가지고 성가학처럼 검은 문으로 들어가면 금지된 문이고 흰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고 검은 문은 아주 엄청난 많은 스캔들이 일어났고 하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하나씩 머리를 짜내서 잘 안 짜내지만 그래도 만들어낸 이제 공간들입니다. 그게 좀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스토리도 완벽하게 정해놓지 않고 인물도 완벽하게 정해놓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퇴고를 하면서 이제 다듬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써놓고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다음에는 안 이래야지 이라고 다음에 또 그래요.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문장을 잘 쓴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모작 인생으로 법률사무소에서 한 20년 근무하다가 이제 소설 쓰는데 제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사무장으로 뭐 중비서면, 항소유서, 고소장, 뭐 상고유서 이런 법률 서식을 쓴 사람이거든요. 문제는 이걸 한 20년 동안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소설 이것 좀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쓰게 되니까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제가 소설을 배웠던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물어보고 뭐 해봤는데 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필사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해가 시간이 자꾸 또 많이 고치고 퇴고하고 하면서 시간이 걸려야만 해결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대사는 제가 좀 또 상당히 인상적으로 잘 쓴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행사 사건 이런 거 하면 반대신문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걸 상당히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대사는 내가 나름대로 좀 독특하게 강렬하게 인상적으로 좀 잘 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작가가 됐으면 훨씬 돈도 잘 벌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필사와 낭송 그 두 가지. 필사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문장을 소리내서 읽는 거. 좋은 문장들을 한 번씩 이제 그거를 앉아서 이제 10분, 20분씩 쭉 소리내서 좀 읽어보면 자기가 쓴 글도 소리내서 읽어보면 그 리듬감이 334조라든지 하여튼 리듬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한강인 작가가 있고요. 옛날에는 그 중국인 글이 쓴 오정희 작가는 많은 작가들이 필사를 많이 해요. 문장이 보면 아주 정확하고 밀도가 있고 그 문장이 단단하고 표현이 또 정확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정희 작가도 있고 이제 외국 작가들도 제법 있죠. 그런데 외국 작가들은 그 번역의 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국내 작가들
많이 쓰려고 이렇게 적어 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6.25 전쟁의 학살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리얼리즘과 판타지가 섞여 있는, 저는 원래 소설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리얼리즘과 판타지가 섞여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섞여 있는 한 일가의 이야기, 한 집안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 집안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를 어떻게 풀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학살과 저주와 생존과 이런 그 연관고리에 관련된 그런 장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 때부터 또는 고대 우리 은나라 주나라 때부터 인간의 심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는데 그것이 클래식이든 음악이든 케이팝이든 또는 이제 미술이든 문학이든 기본적으로 사람을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뭐 때문에 살고 있지 않은 그 존재의 무의미성이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치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 와가지고는 영상 매체 또는 영상 이미지가 너무 그게 강해져 가지고 그것이 예술 활동 또는 오락 활동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사람의 그 신경과학에서 뇌를 연구하면 인간의 두뇌가 가장 활성화되고 열심히 돌아가고 할 때가 언젠가 하면 읽고 쓰기 할 때, 마치 사람의 근육처럼 학습 근육, 그 다음에 이제 두뇌 근육, 언어 근육 이런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 관련된 것도 많이 쓰고 많이 활동하고 많이 돌리면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지고 효율적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읽고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시로 좀 챙기면서 좀 습관을 들이고 의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앞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재미있는 작가 그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